이렇게 보여주고 바로 이제 저희 어머니의 준비 스타일은 바로 좀 넣고 가시라고 이렇게 유도를 조금 하시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좀 나이가 들어야지 제가 할 수 있는 건지. 예전처럼 막 조바심 느껴가지고 아 여기 내일이면 나갈 것 같은데 계약금 넣으세요가 아니라 제가 장담 하나 할까요? 내일이면 없어요. 태도랑 진솔성이 달라지는데 상대방 눈에도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 지금 계약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손님 상담, 응대 이런 거 부딪히는 거. 그래서 처음에 부동산 들어가실 때 계약이 뜨문뜨문 나오는 계약보다는 조금 활발한 지역으로 가시는 걸 권장을 드려요. 경쟁을 많이 할지언정 그게 나의 능력을 키우는 빠른 지름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가계약을 어쨌든 저희 부동산에서는 활용을 많이 합니다. 그거를 적용하는 태도가 좀 달라지는 거예요. 부탁을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법적인 대응을 하실 건지 아니면 전혀 사실과는 무관한 어떤 그런 내용이 올라오고 하면 어떻게 하실까요? 만약에 저라면 무조건 싸워야 돼요. 이건 업무에 있어서 굉장히 큰 타격으로 들어가는 거고 법적 대응이든 법적 대응으로 가기 전까지의 단계로 들어가는 거든 혹은 그 내부적 커뮤니티에서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든 저는 온갖 수를 다 쓸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난다고 해요. 1등 자리에 매출이 가장 잘 나오는 부동산이 있는데 이 부동산이 한번 찍히잖아요. 어떤 손님한테 찍혀서 불친절하고 계약도 똑바로 못하고 뭐가 문제가 있었는데 책임도 없다 라는 식으로 커뮤니티 게시글에 실제로 올리셨어요. 매장당해서 그대로 계약이 6개월만 끊겨도 살 수가 없어요. 권리 그냥 넘겨받아서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거나 뭐 아니면 뭐 다른 직원을 내세우거나 이런 방법밖에 안 되는데 아파트나 이런 좀 장소가 제약적일 때는 그런 거에 대해서 더 강경하게 저는 맞서 싸워야 된다 생각하고 이렇게 검사 여기 다 연락이 오는 거예요? 네, 연락도 오고요. 오셔서 막 명함 주고 뭐 휴지 주고 막 영업을 하시면서 SR이라고 하나요? 소개비 얼마나 줄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국민은행만 하는 게 아니라 국미, 신한, 뭐 하나, 우리 이런 거를 비교해서 가장 이율 낮은 걸로 손님을 소개해주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우리가 매매 계약만, 전세 계약만이 끝이 아니라 그 대출 소개비로도 좀 쏠쏠하게 40만 원, 60만 원, 120만 원 얻을 수가 있어요. 꼭 은행뿐만이 아니라 이사업체, 뭐 도배업체, 간판업체, 인테리어 업체, 청소업체도 있어요. 만약에 입주 청소하면 원룸은 얼마에, 투룸은 얼마에 해드릴 수가 있다. 그리고 요즘에는 용달차로만도 단순하게 알바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동네에 있는 목공 저건데 트럭 하나 있으니까 손님들 붙여주면 그냥 뭐 3, 4만 원만 받고 옮길 수 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사람을 구하는 게 사실은 제일 저는 힘들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내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되니까. 규정을 혹시 뭐 5km 반경 내에 뭐 계약 금지라든지 그런 걸 적으시는지. 네, 그런 거 적어놔요. 이게 나중에는 한 몇 달 같이 지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 서로 믿고 의지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초반에만 잠깐 왔다가 잠깐 가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일단은 분위기? 첫인상 성격인데 그게 단순히 외형이 아니에요. 아까처럼 아이 컨택하고 말하는 말투 기본적인 예의 있잖아요. 자리에 앉더라도 뭔가를 얘기를 하더라도 앞뒤로 붙는 단어들이 있어요. 손님들이 이 사람을 호감으로 생각할 것인가를 봐요. 신뢰가 있는 사람인가. 아까처럼 막 눈을 못 마주치면 우리 손님한테 붙일 수 없겠다라고 판단하면 저는 그분 안 뽑고요. 또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안 될 것 같지만 이렇게 부정적인 단어 쓰는 것보다는 눈을 초롱초롱하게 빛내고 열정이 있어 보이는 사람을 저는 선호를 해요. 직원들 사이에서도 인원이 늘어갈수록 결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맨날 같이 밥 먹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함께 있는 사람들인데 저 역시도 예전에 다른 직장 생활을 많이 했었지만 일이 힘든 거는 버틸 수가 있는데 사람이 힘들거나 재수 없으면 진짜 못 버텨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 한번 들이는 거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고 소중하게 생각을 해서 저만의 의사가 아니라 직원이 많을수록 항상 의사를 물어봐요. 근데 인상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분위기나 이 사무실의 느낌도 중요하긴 하는 게 우리가 중개사로 여기 일할 거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부동산에 손님이 잘 들어올 것인가 계약을 많이 할 것인가를 계속 계약 위주로 손님 위주로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직원도 면접을 볼 때 여기 사무실 소장님, 대표님을 면접 본다고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계약률, 계약수, 경험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젊은 직원들 몇십 명, 100몇 명 이렇게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 들어왔다가 나가는 직원 수가 얼마가 되며 분위기는 어떠며 그리고 계약이 얼마나 잘 나오고 있는지를 조금은 볼 수 있어야 좋겠죠. 저희 부동산에는 지금은 월별 캘린더가 있어서 손님이든 직원이든 면접 보는 사람이든 우리의 계약 수는 최소한 볼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저는 그것도 마케팅의 한 부분이라는 게 항상 와서 여기는 좀
계약을 하시네요. 부동산 경기 안 좋다는데 이런 얘기가 대번에 나오시거든요. 그런 게 있는 부동산이 오히려 또 낫지 않을까 혼자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해요. 보통 월급은 어느 평균이 얼마 정도 나올까요? 물어봐도 솔직하게 얘기하는 사람 진짜 단 한 명도 못 봤거든요. 맨날 높여서 얘기해요. 우리는 못해도 여기 직원들이 다 월급은 500씩 가져가고 막 다 1000만 원씩은 가져간다. 월별마다 성수기 비수기 달라지고 계약이 다 달라지는데 언제는 몇천 찍었다가 언제는 빵원 찍었다가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허풍들도 조금 덜어낼 줄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얘기 좀만 하면 그 사람이 어떤 느낌인지 알잖아요. 그 껄끄러운 소장님이면 그냥 안 가시는 게 좋아요. 사람이 첫인상에서 꽤 많은 것들을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 너무 꼬장꼬장할 것 같고 나를 잘 안 알려줄 것 같고 경계를 하는 것 같아 보인다면 그게 맞는 판단이에요. 짧은 순간에도 보이는 거면 긴 시간에는 정말 괴로우실 거예요. 하나는 그 근저당 금액이 한 6억 5천 되는데 이제 고객님이 뭐 금액이 높다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상가주택에 보통 대출이 다 있는 거예요. 그 매물 구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투룸, 쓰리룸이 너무 귀한 거예요. 결국에 못 찾아드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 그냥 팔고 그냥 타부동산에 그냥 문의해보시라고 해야 되는 건지. 만약에 저희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다른 부동산 대비해서 손님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은 조금 막 까다롭다 귀찮다 하면 손님들을 많이 버리는 그런 편이기도 하는데 근데 우리 입장이랑 다르게 손님 하나하나가 소중하고 지금 막 계약이라도 하나 해야 되는데 다른 부동산에서 뺏길 바에는 내가 그냥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싶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손님을 차라리 교육을 시키세요. 손님이 결국에 찾는 게 지금 마음에 드는 집을 본 다음에 안전한 집을 찾는 것보다 결국 안전한 집을 원하니까 안전한 집 제가 몇 개 추려놓으면 그 중에서 고르실 거냐라고 다시 한번 물어보든가 지금 당신이 뭐가 중요한지를 타협할 줄을 아셔야 돼요. 당신의 입장을 당신이 얘기하는 조건을 객관적으로 미러링 시켜주세요. 그러면 지금 찾으시는 게 일단은 깨끗하고 넓고 투룸에 위치가 좋아야 되는 상가주택인데 대출이 나와야 하며 융자까지 없어야 되는 이런 집 이런 식으로 조금 날카롭게 짚어주신 다음에 그 사람 정신을 우리 부동산에서 차린 다음에 우리가 계약을 하든 다른 부동산이 돌고 돌아서 우리한테 포기해서 돌아오든 어쨌든 우리가 계약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 사람이 불안해하는 요소를 조금 비교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번에 비슷한 부동산 스타일을 3가지 정도 있으면 3가지 등기 다 떼서 보여주세요. 지금 계약을 하든 안 하든 팩트적으로 융자가 없는 데에는 손님 입장에서도 내가 집주인이어도 월세를 받지 않으실까요? 전세를 받는 이유, 전세가 들어가는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알려주는 것도 좋은 것 같은데 너무 시간 오래 질질 끄진 마시고 전화통화로도 하지 마세요. 이왕이면 얼굴 본 상태로 얘기해주는 게 가장 이해력이 좋아요. 어쨌든 제 미팅, 제 방문 마지막으로 한 번이라도 더 해보신 다음에 아까처럼 뭐 융자가 많은 것 같은데 하면은 주변이랑 같이 비교해주면서 아니면 대출까지 전세까지 들어가도 될 만한 순서에 있는다든지는 같이 비교를 해주시면서 주변의 호가, 평당가 비교해 주실 수가 있어요. 네, 하셔도 돼요. 아까 브리핑 할 때 그 브리핑 자료 문자로만 가약해드리면 되는데. 아니요. 안 보내드려요. 요거는 강의 때문에 이렇게 노란 클리어 하일이 있잖아요. 원래는 이게 제가 쿠팡인가 어디서 샀었는데 색깔별로 다 있어요. 노란색, 파란색, 연두색, 분홍색, 흰색까지 있는데 1, 2억대 전세 매물 들어간 파일, 3, 4억대 전세 1층 상가 파일, 아니면 고층 상가 파일, 사무실 작은 소형 상가 사무실 파일 해가지고 앞뒤로 브리핑 자료를 다 해서 원래는 탭으로 하는 게 가장 있어 보이는데 제가 탭을 잘 다룰 줄을 모르거든요. 아 그럼 오늘 여기 보셨는데 다른 거라도 더 보실래요? 그러면 여기 가까이에 있는 거는 이게 있는데 라고 하면서 눈앞에서 보여주는 게 가장 효과가 좋았어요. 눈에 안 보이고 그냥 전달만 하면 우리의 정보를 뺏기기만 하더라고요. 기브 앤 테이크. 그 사람이 정보를 주지 않으면 날 만나주지 않으면 나도 정보를 주지 않아요. 항상 전 그랬어요. 너가 계약을 하고 싶으면 정보를 얻고 싶으면 최소한 나오기라도 해야 된다. 우리 사무실에 오기라도 해야 된다. 안 오는 사람은 구할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약간 그걸로 조금 지금도 많이 고생을 하셨겠지만 진성 손님을 가려내는 거에 한번 집중해 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더라고요. 내가 안 보여주면 다른 데서도 그걸 접촉하겠지 하고서는 다 보여주고 다 찾아. 그러니까 아까처럼 일단은 다른 부동산에 갈 수도 있으니까 내가 다 보여줘야지라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거를 원격으로 내가 정보를 전달해줘야지는 지금 조금 너무 영의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최대한 내가 실제로 얼굴을 마주보고 대면을 하면서 신뢰도가 높아지고 계약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보는 거를 먼저 하셔야 돼요. 이게 오히려 계약이 잘 나오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조금 한번 방식을 바꿔서 연습해 보셔야지 나중에는 자연스러울 거예요. 당연할 거예요. 오지 않으면 안 하면 돼요. 당신 입주할 때 가보시는 편이세요? 어디 입주요? 아니에요. 아파트. 네, 아니에요.
저 아무것도 안 가요. 그거 간다고 뭐 해결되는 거 아니거든요. 대신에 잔금 칠 때 명의 등기 이전할 때가 필요하면 법무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 사무실에서만 있으면 되는 거고, 뭔가 체크할 부분이 있어서 가는 경우는 있어요. 예를 들어 세입자가 오늘 나갔는데 오늘 바로 뭐 도배가 들어가기로 했다, 아니면 대신해서 체크해주기로 약속을 했다. 이 사람이 타지에 있어서 일단은 잔금은 오늘 치는데 입주는 월요일에 할 건데 중개사님이 한번 가서 봐주세요. 이럴 때만 가지고 웬만해서 안 가요. 대신에 상가 같은 경우에는 오픈식은 꼭 챙겨줘요.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진짜 든든한 힘이 되더라고요. 거의 우리 사무실에 연례 행사? 당연한 행사처럼, 특히 음식점 같은 거 계약을 할 때 꼭 한번 점심 때 한 번씩 다 우리가 찾아가거나 시켜 먹습니다. 중요한 거는 현금으로 결제해 주셔야 되고요. 어디 뭐 화한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음식 팔아주거나 블로그 올려주거나 인스타 해주는 게 훨씬 효과가 좋았어요. 그거 생색들 계약 때 내주셔야 돼요. 계약 때 내줘야 중개보수 그냥 다 받아요. 지난번에 계약할 때도 요가 어떤 거 하시는 거예요 했더니 전통 요가를 한대요. 아, 그러면 제가 좀 하는 일이 많아서 스케줄이 적어 하지만 3개월 정도는 등록을 할 수가 있다. 수강료 나오시면 저한테 한번 문자로 보내주세요를 계약 날에 얘기를 하면 그 계약 분위기가 훈훈해가지고 저 전통 요가고 막 젊은 우리 딸내미가 하는 거니까 꼭 소장님도 오세요라고 좋은 분위기에 중개수수료 100% 다 받았어요. 오시면은 할인이라도 더 해드리겠다. 이게 자영업자 입장에선 되게 큰 힘이거든요. 최근에도 우리 동네 이런 거 계약했을 때에도 아무리 비싸봤자 사실 5만 원이 안 넘어요. 우리 직원이 6명인데 중개보수는 사실 몇백을 받았어요. 이미 아무리 인별로 사고 음료수까지 다 샀는데도 5만 원이 나올까 말까. 차라리 그거 사드리는 게 훨씬 나아요. 직접 가서, 그리고 사장님이 있는지 알바생인지 판단하고 사장님이 있을 때 계산을 해줘야 되고 현금으로 요것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상가 오픈식 말고는 안 갑니다. 저는 최근에 디저트 가게를 이제 양수 계약이었는데 전화해서는 이제 권리금 수수료가 있어요. 그것도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이제 권리금 수수료는 따로 안 받고 중개 보수만 받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일단 이거는 수수료가 예민하니까 제가 영상으로 쓰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요즘 다들 힘든데 무슨 70만 원 받냐 65만 원은 그냥 해라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지금 첫 거래를 튼 거, 그래 처음이니까 일단은 65, 70 이렇게 받는다 하고 하시는 게 지금 잘하셨어요. 이 정도만 해도 되는데 그 다음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바꿔볼 수가 있겠죠. 뭐야, 이상한 화면이 뜨고 있네. 여러 가지 바꿔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5만 원 깎아드릴 수 있죠. 저 나중에 밥 가면 공짜로 먹어도 되는 거죠? 5만 원 깎아드렸는데 역지사지. 너도 나 이렇게 깎아줄 거야? 고생은 다 시켜놓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계약 전에 미리 중개보수로 픽스하는 것도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때 가서 뭐가 얼마나 됐든 안 됐든, 아니면 짜증나서 안 받아요. 제가 나중에 서류 따로 보내드릴게요. 내용 증명 이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진짜 싸우자 싶으면. 근데 그거는 계약하는 성격에 따라서 달라요. 까다로운 사람이 까다롭게 조율했느냐, 잘 해주다가 근데 사장님 제가 이거 있는지를 몰랐는데 권리금이 따로 있는지 몰랐어요. 부탁을 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해줄 수가 있는데, 얘기를 근데 깎아달라 하시면 좋게 깎아달라고 하든가, 지금 이거밖에 못 준다고 공격적으로 얘기하셨으니까 저희도 못 맞춰드려요. 저희 직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제 핑계대라고 해요. 소장님이 안 된다고 하셨으니까 개인 돈으로 사비로 채워넣으라고 하십니다 라고 차라리 나를 압독 사장이라도 만들어 달라. 물론 모든 계약이 아니에요. 짜증나는 사람한테는 안 된다고 그냥 하라고. 나 그딴 식으로 깎겠다 하는 사람은 나도 못 깎아주고 담당 중개사도 못 깎아주니까 그 핑계를 저한테 대라고. 지금 일단은 계약을 한번 해보시고 계속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에다가 집중을 하시고, 그거 사실 5만 원, 10만 원 크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반대로는 그거 생색은 그래도 한 번씩은 또 내주시는 것도 좋아요. 제가 깎아드릴 테니까 단 조건이 있습니다. 한 명 소개해주기, 그거면 돼요 하는 식으로 되게 어려운 조건인 것처럼 재미삼아서 얘기를 해보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굳이 기업 화분이나 이런 건 안 해도 그냥 돼요. 한번 찾아봐도 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게 아닌데 그냥 함으로써 또 한 번 우리가 나타내주는 것 뿐이에요. 저는 아파트 단지다 보니까 막 자석 전단지는 막 붙이는 작업을 했는데 어느 쪽에 해야 될지 약간 잘 모르겠거든요. 이왕이면은 좀 광고 효과가 좋은데 하고 싶은데. 그거 똑같이 입장 바꿔서 보시면 돼요. 내가 엘리베이터 탈 때 뭐 보세요? 우리 이 작은 2평, 3평 공간에 갇혀있을 때 뭐 하세요? 옆에 거울 있어요. 네, 거울. 엘리베이터 하루에 최소한 2번은 타요. 내려갈 때, 올라갈 때 한 번씩 타잖아요. 그때 거울에 있는 애들은 항상 자동적으로 나한테 은근슬쩍 보여 있어요. 얘네를 내가 어떻게 알지? 저 업체 이름을 어떻게 알지? 하면은 여기 있었네? 우리 아파트에 다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게시판보다는 오히려 거울이 저는 효과가 더 좋은 것 같고, 잘 모르겠으면 관리사무소에 전화해서 금액을 비교해봐요. 금액에 노출도가 달려 있어요.